되게 의미가 있긴 한데 진짜 재미없다. 너무 재미가 없다.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시작인가요? 하고 있었어요. 아하. 말해주지.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소개를 원래 제가 왜 이런 거를 이제 갑자기 또 어떻게 보면 저희 RW 컨소시엄이잖아요. 네, 고플레이트 그리고 이제 황인섭 대표님 그리고 이제 새로 또 합류하게 되신 구도로 동닭 대표님.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그 첫 번째가 전략 컨설팅입니다. 전략 컨설팅 관련돼서 저희가 많은 레퍼런스가 있어요. 전략 컨설팅 하나는 이제 기업 진단 컨설팅, 그다음에 재무 진단 컨설팅이 있고 또 경영자도 저희가 좀 진단을 해드려요. 그래서 경영자분들이 뭐가 부족한지 이것들도 평가를 해드리고 그 역량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대1 과외 형태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영 자문, 지속적인 자문을 해드리는 거, 그다음에 투자 유치에 대한 자문 이런 것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 또 다른 한 파트는 이제 F&B 솔루션 파트예요.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코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 해서 팩토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사후 관리 프로그램 ERP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F&B 쪽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해소해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공유 헬스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입주만 하면은 제일 빠른 시간에 제일 금액적인 부담 없이 해설 인증이 나오게 되고 사후 관리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ERP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제 피드백이나 뭐 이런 혜택들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는 또 FM 솔루션은 가맹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하게 F&B 관련돼서 쭉 뭐 솔루션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지원해 드린다 보시고. 예,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이거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근데 펑크비즘이 이 RW 엠버서더 모델 나오기까지 최고의 공을 또 세워주신 분이에요. 네, 저를 이제 일깨워주기까지 굉장히 많이 노력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뭐 저는 일단 지금 구도로통닭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브랜드에 대한 시작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아버지가 20년 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던 거를 제가 받아서 20년도 5월에 창업을 해가지고 브랜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년부터 23년 5월까지 한 3년 좀 빠른 기간에 저희가 확장을 100호점, 110호점까지 빠른 확장을 하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추성훈 씨와 이준혁 씨를 광고 모델로 세우면서 크게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저희가 한번 엑싯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M&A가 한번 있었고, 그때 이제 M&A를 하고 저는 대표이사 구도로 통닭의 대표이사직은 내려놓고 그 당시에 이제 티오더라는 태블릿 회사의 운영 총괄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한 80여 명을 관리하면서 CCM 인증도 받고 뭐 그런 레퍼런스가 살짝 공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대표이사로 좀 25년 3월에 좀 부름을 받아가지고 구도로통닭의 전문 경영으로 들어왔었고요. 사실 그 아까 불합리한 사회에 이제 100만 폐업 시대 100번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저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아이템에 그 매출 관리 플랫폼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주변에 하시는 분들한테 99%한테 여쭤보시면 100이면 100, 너 사업해서 얼마 벌어? 너 장사해서 얼마 벌어? 하면은 뭐 얼마 버는 것 같은데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본인의 연봉들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 벌어, 1억 벌어, 뭐 2억 벌어를 다들 모르세요. 그 이유가 사실 자영업이라는 게 노무도 내가 해야 돼, 세무도 내가 해야 돼, 매장 운영도 해야 돼, 손님 관리도 해야 돼. 되게 어떻게 보면 작은 기업이거든요. 작은 기업임에도 그냥 매장 점주 사장님이 이 모든 것들을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뭐 소득세 신고 때도 되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 점주님도 부가세라는 조차도 모르고 오셨다가 이제 여기서 좀 배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100만 자영업 폐업이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고, 사실상의 이 자영업자라는 이 영역이 굉장히 좀 하드한 영역인데 너무 쉽게 접근을 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적어도 정확한 손익은 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손익 계산에 대한 부분의 ERP를 저희 구도로에서 또 개발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점주님들은 좀 어느 정도의 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좀 손익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가 있었어요. 세 분 모두가 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100만 폐업이 그냥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거를 해칭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계속 행해야 되는데, 행하는 부분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매장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손익이 나오면 투자룸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인 거죠. 근데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공모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법상으로 좀 풀기 하드한 영역인데, 이게 RWA가 접목이 된다면 뭔가 되게 좀 재밌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사업에 이렇게 참여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디자이너 베이스의 사업가라고 짧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예전에는 디자인으로 해서 광고 대행사나 이렇게 기업에서 디자인 파트장 지내면서 뭐 디자인 메인이었다면 이후에 이제 마케팅, 브랜딩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브랜드를 지금은 만들고 마케팅을 하는. 근데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마케팅과 홍보는 다른 거거든요. 이제 보통은 뭐 매장을 어떻게 노출할 것이냐, 뭐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비용을 어떻게 써서 광고를 할 것이냐 쪽은 어떻게 보면 홍보 광고 쪽이고, 마켓 이제 영어로 마켓 시장이죠. 저는 이제 시장을 들여다보고 현재 시장이 어떤지, 뭐 소위 말해서 트렌드를 읽고 어떤 게 좋을지, 어떤 걸 개선하고 어떤 거를 대처해야 될지, 약간 반 템포 한 템포 뒤에 일을 조금 시장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브랜드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또 마침 또 디자이너 출신이다 보니까 직접 뭐 디자인까지도 하는 뭐 그런 경우 같고요. 광고 대행사에서 CD로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다가 바른손 그룹에 가서 베닝어스라는 지금 없어졌지만 브랜드를 처음으로 맡아서 하면서 F&B에 처음 발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M그룹 굽네치킨 가서 또 똑같이 파트장을 대해서 브랜드를 관리하다가 이제 CJ로 넘어가서 맡았던 브랜드 CGV를 담당을 했었고요. 또 처음으로 뭐 디자인까지 개발까지 참여해서 만든 창업한 게 프라다 치킨하고, 지금은 지분을 뭐 매각한 다음에 지금 홍콩의 K셰프 스토리라고 해서 한국 음식점 배달 테이크아웃 전문점 3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는 이제 또 옆에 있는 김정근 대표와 같이 이제 합작해서 만들어서 신규 브랜드들 또 새로운 관점에서. 김대훈 대표는 잘 알 텐데 폐업하는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힘들어서 폐업하거나 또 힘든 이유 중에 몸이 힘들거나 돈이 안 돼서. 근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100만 폐업 시대는 계속 올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여기 펑크비즘이나 김대훈 대표님 만나서 저는 개선하고 싶은 게 많은 거죠. 혼자서는 힘든데 함께 하면 좀 뭔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이 되게 새로우면서도 즐겁고, 앞에 제일 중요한 건 새로운 것 같아요. 예전 방식으로는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사장님들도 힘들고 아마 프랜차이즈 본사도 힘들 겁니다. 현재 구조로서 환경이 많이 변했고 상황도 변했고, 일단 제 속에는 저는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인데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구조로 브랜드를 만들려 보려 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이제 목적성은 좀 분명하죠. 펑크비즘의 사명이 불합리한 사회에 저항하는 모험가들. 그래서 불합리함에는 다 저희는 뛰어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RWA를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구조를 기술로서 무언가 더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믿고 있고, 그리고 너무 이 F&B 시장에도 중간 유통 과정서부터 좀 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작년 기준으로 100만 폐업 시대다 보니까 구조가 좋았으면 100만 폐업 시대가 왔을까? 구조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물론 프랜차이즈도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중에는 이런 구조가 좀 맞는 걸까? 약간 이런 물음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기몽 대표님을 만나게 됐고, 황희석 대표님을 만나게 됐고, 김태근 대표님 만나게 되면서 좀 진솔한 얘기들을 막 듣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이런 시발점이 돼서 어쩌면 좋은 세상을 또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컨텐츠다 보니까 재미를 위해서 이 미슐랭 같은 그런 인증, 왜 한국 음식들을 왜 해외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만의 인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도 좀 좋지 않을까. 약간 그것도 불합리하다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저희가 전개가 돼서 어떤 기획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PD님이 이제 오늘 미팅으로 이후에 결정을 해주시겠지만 그런 인증도 좀 재밌겠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하면서 이 너무 맛집이 있으면 저희가 뭐 밀키트를 생산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RWA로 뭔가 펀딩에 같이 이어지는 앰버서더 모델로 승화시킬 수도 있고 브랜딩. 예, 브랜딩. 보다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F&B 그리고 저희 이제 RWA 참여자들이 그런 개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더 각광받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좀 이런 거잖아.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채널명을 더 플레이트로 이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첫 공개니까 그래서 한번 저희가 보면서 앞으로의 기획 방향이 더 이랬으면 좋겠다. 뭐 추가할 거 추가하고 삭제할 거 삭제하고 오늘은 딱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너무 딱딱하고 재미있습니다. 예? 예. 치맥 먹을 땐 이러지 않았잖아요. 카메라가 많아.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상해지네. 야, 나 지금 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같고. 아, 시킬까요? 네. 시킬까요? 먹을 걸 시키고 갈까요? 네, 그러시죠. 어쨌든 저희 모델 자체는 중법은 다 지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저희가 또 공동 창업자라는 표현을 또 했어요. 근데 마케팅을 이제 해줘야 법규에 들어올 수 있어서 그래서 마케팅 앰버서더라는 모델로 됐는데 어떻게 보면 구도로통닭 지금 100호점까지 있지만 미래 모델은 정말 불특정 다수 분들이 많이 같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구도로통닭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마케팅을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산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 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RW 앰버서더 모델이요. 안 그래도 어제 김태균 대표랑 잠깐 뭐 모임 갔다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은퇴자도 계시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나와서 퇴직금을 가지고 생활비로 쓰면 1, 2년 뒤면 너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매달 뭔가 생계를 위해서 벌어야 되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모자라면 조금의 대출을 받아서 장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2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그걸로 매장을 차리는 게 맞을까? 아니면 2억을 가지고 지금 가상자산이니 RWA니 이런 새로운 뭔가 어떻게 보면 재테크죠?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 그 자금을 투자를 하고 나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스트레스가 덜하지 않을까? 수익이 더 크지 않을까? 근데 2억을 가지고 내가 매장을 차려버리면 스트레스 지수 엄청 높아져요. 장사가 안 돼버리면 2억이라는 돈이 날아가 버리고 명절 때 포함해서 거의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벌어가는 돈은 그냥 월급 정도? 본인이 직접 일을 안 하고 알바생을 다 쓰면 수익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매장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러면 자영업자는 또 솔직히 저는 국내 자영업 숫자가 엄청 많다고 보거든요. 아마 유튜브나 이런 채널도 많이 봐도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인구수는 현재 적은데 자영업자 수는 현재 많아요. 거의 5배, 10배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인데 저희 나라 구조상으로는 줄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뭔가 매달 수익에 해서 생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전 재테크 수단의 하나도 분명히 크게 변화가 올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RW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창업해서 잘못되면은 리스크인데 리스크적인 비용도 사실 없고 그리고 전문가가 어떻게 보면 직접 관리 운영도 다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무, 세무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래 모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주에 만나는 업체도 이제 그런 가맹점 자금이 지원이 지금 어려워졌어요. 그때 이후로. 가 산업은행 돈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행태였는데 그 론 사업이라고 돈놀이라고 이제 철퇴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가맹 본점들이 이제 그런 형태의 유사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걸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자금 유입이 오히려 더 안 돼, 가맹점한테. 인테리어 지원비나 아니면 광고 마케팅 지원비나 이런 것들이 로운으로 이렇게 줘야 이자를 내더라도 이 본인들이 그거 갖고 좀 통용을 했는데 힘들었어,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는다 보면 돼, 저희는. 아 근데 그 저번에 두 분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인상 깊었던 건 그 우주 항공 기술이었지만 F&B만큼 이 기술이 이제 접목이 가장 느린 데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F&B 테크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숯불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것도 획기적이라 생각하거든요.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모든 사람들은 좀 변화하기 싫어하지만 대표님처럼 이렇게 뭔가 생각하고 꿈꾸고 하시는 분들이 또 세상을 바꾸시는 거니까. 네. 그때 대표님 덕에 그 우주항공 박사님들 만나서 치매 회동했을 때 다시 저도 이 첫 방송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저렇게 RWA랑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면 또 괴리감이 있잖아요. 잘 모르고 있는데 저는 그 처음에 우주항공 박사님들 만나는 치맥하고 있는 자리에 이제 오라고 해서 이제 좀 우연찮게 가게 됐는데 가면서도 제가 뭐 우주항공 박사님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뭐 그냥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 사실 그 딱 하나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 진짜 관련이 있구나. 내 삶에, 내 사업에. 이분들이 정말 나랑 깊은 관계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게 전자레인지였어요. 전자레인지가 우주인들이 우주에 가서 이제 화석 연료를 못 쓰니까 우주인들이 뭔가 음식을 데워서 먹기 위한 장치를 개발하다 보니 전기로 열을 내는 전자레인지가 개발이 됐고 그게 일상생활의 가전제품으로 발전이 됐다. 처음에 이건 우주 기술의 차관이 돼서 시작이 됐다.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전자레인지가 우주 과학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게 전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박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주방에 쓰는 푸드테크에 관련된 거지만 뭐 주방에서 쓰는 모든 용품들이나 뭐 불을 얘기하는데 뭐 복사열이 있고 뭐 이제 삼겹살은 뭐 여기 뭐 맛있고 숯불에 구워 맛있는데 대표님 말씀해 주잖아요. 로켓을 발사할 때 그 쓴 그리고 5,000도 가까이 되는 열을 제어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 열을 저희가 F&B 쓰는 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이 열을 컨트롤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을까? 그걸 저희가 조금 활용할 수 있으면 다양한 아이디어나 또 활용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우연찮게 가는데 되게 감사했거든요. 와, 그런 연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우주항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코퍼레이트가 같이 결합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기업들 중에서도 대기업들이에요. 그게 이제 업무 개선하고 생산 개선을 지금 컨설팅 해드리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생산 라인들이 쭉 있으면은 거기에 불량품이든 뭐든 뭐 하여튼 개선할 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우주 기술 중에 중앙 통제 기술이나 이 모니터링 기술이나 이런 것들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럼 제어 기술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런 기술을 통해서 그런 기업들, 공장들 개선을 해드리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햇석 공장들을 보면 금속 검출기라는 게 있어요. 금속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음식에 이 검출기도 되게 옛날 버전이에요. 지금 현재 불편함이 되게 많은 기계 장치 중에 하나에 지금 현재 되게 필요하지만 필수적이지만 이 개선할 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회의를 해서 솔루션을 찾았고 솔루션 찾은 부분들을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고 글로벌하게 이것들을 제품화시켜서 이제 개선한 제품들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업적인 모멘텀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기업들이 사실은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필요한데. 그래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기업인데 당연히 뭔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솔루션이. 그리고 이제 가맹점들도 당연히 그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우리가 실제로 접목시켜서 그런 혜택들을 준다면 되게 좋은 유의미한 어떤 뭐 액션들일 것 같아요. 극적인 예로 제가 CJ 근무할 때 CGV를 담당했었는데 코로나 전과 후가 엄청 바뀌었죠. 극장 산업이라는. 누구도 예측을 못했고 이전과 다르게 뭔가 이 컨텐츠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는 개념이 집에서 많이 하고 스마트폰이나
패드나 노트북을 이용해서 많이들 보는 환경이 바뀌어 버렸죠. 근데 음식 쪽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각 가게마다 배달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배달 대행 업체가 생기고, 이전에는 가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배달 주문 전화 받고 했는데 어느 순간 배달 플랫폼이 생기고. 하지만 그 본사의 운영 방식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환경은 엄청나게 변했는데 15년, 20년 전에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는 방식과 지금의 현재 방식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환경은 너무 변했는데. 그러면서 뭔가 이 이제 불합리한 부분도 생기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근데 거기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게 부족하지 않나. 근데 그 개선을 하려면 기존의 정보와 지식 안에서 찾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저는 크게 들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봐야 되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된다라는. 식품 쪽의 제일 큰 문제가 물류 쪽이거든요. 유통. 핫바 원가 200원, 400원짜리가 편의점에 2,800원 파는 시대예요, 지금. 이것도 정보의 비대칭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오븐이 제가 그 90분 동안 썼던 그 화학동에서 만든 그 오븐보다도 저렴해요. 내가 픽한 매장을 2개씩 정해요. 일단 다트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갈 곳을 이제 던져서 찍힌 곳을 가자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내가 추천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진짜 맛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진짜 뭐 그 매장을 평가하기보다는 진짜 여기는 먹어볼 만하다라는 걸 한번 뭐 볼 수 있는 장치 정도만